동물이 후회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과학계의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물이 후회를 한다는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망과 후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망은 단순히 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지만, 후회는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고도의 인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포도를 좋아하는 지에게 네 곳의 먹이 판매대를 보여줍니다. 각 판매대마다 먹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쥐는 갈림길에서 기다릴지 아니면 다음 판매대로 넘어갈지 선택합니다. 쥐가 포도가 있는 곳에서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다음 칸으로 갔는데, 다음 칸의 대기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맛없는 초콜릿이 나왔을 때 쥐는 고개를 돌려 방금 지나온 칸을 쳐다보며 멈칫했습니다. 이때 쥐의 뇌에서는 포도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아, 그냥 거기서 기다릴 걸 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능이 높기로 유명한 침팬지나 까마귀 역시 후회와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침팬지는 두 개의 컵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선택하지 않은 컵에 훨씬 더 큰 보상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면 자신의 선택을 자책하듯 바닥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입니다. 까마귀는 도구를 선택할 때 실수를 하면 다음번 선택에서 훨씬 더 신중해지며 이전의 실수를 교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후회를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후회는 고통스러운 감정이지만 생존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자란 버섯을 먹고 하루 종일 배가 아팠어. 평소에 먹던 나무 열매를 먹을 걸 이라는 후회는 다음번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물론 어떤 버섯은 생애 단 한 번만 맛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후회를 느끼는 동물은 고정된 본능에만 따르지 않고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후회는 내 입장에서 매우 비싼 사치품과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현재와 비교해야 하는 고도의 인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의 구조가 단순하거나 생존 전략이 지금 이 순간에만 최적화된 동물들은 후회를 느끼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후회는 양날의 검입니다. 선택의 정확도를 높여주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방해하죠. 수명이 짧고 포식자가 많은 환경에서 사는 동물들에게 과거를 복귀하는 시간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그들에게 후회 대신 빠른 망각과 즉각적인 재도전이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후회라는 감정은 각자 필요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감정이 있죠. 바로 슬픔입니다. 인간에게 슬픔이라는 감정이 살아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내비게이션 가설입니다. 슬픔이 단순히 내면의 고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라고 보내는 시각적 행동적 신호라는 가설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무리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슬픔을 표현하면 주변의 공격성을 낮추고 타인의 동정심과 도움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지나간 것이죠. 두 번째, 정직한 신호 가설입니다. 왜 인간은 슬플 때 눈물이라는 시각적 신호를 보낼까요? 눈물은 시야를 가리고 나를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나의 취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상대의 공격성을 즉각적으로 낮추는 항복의 깃발 역할을 합니다. 눈물은 집단 내에서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애착 유지 가설입니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슬픔이 분리불안에서 기원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멀어졌을 때 느끼는 강렬한 슬픔과 그로 인한 울음소리는 보호자를 다시 불러들이거나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만드는 경고음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별이 슬프지 않았다면 인류의 조상들은 쉽게 가족이나 부족을 떠나 무리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함께 있게 만든 접착제였다는 것이죠. 이렇듯 슬픔이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디지털 기기로 인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윤리적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수만 킬로미터 밖에 포격 소리를 듣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슬픔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여론으로 바뀌기도 하죠. 물론 슬픔이라는 감정이 지나치게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슬픔 그 자체는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우리 삶에서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감정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나에게 던지는 비판이자 내일의 나를 위한 가장 비싼 예방접종입니다. 슬픔은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죠. 슬픔은 고장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수리하고 타인과 연결하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로의 감정 구루밍이었습니다.